그러니까 김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이미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활동을 중단할 건데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겠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아마 일반적인 대외 활동은 좀 중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외교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부속실장을 임명하고 부속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부속실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과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이야 일정 정도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십을 섞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비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야당과 성난 민심이 과연 이걸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정 정도가 그래 저 정도면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야당이 더 가열차게 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비난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김 여사가 언론에 등장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추가 질문인데 사실은 제2부속실장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오늘 특검에 대한 얘기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특검 부분에 이제 언급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 오늘 제 기억에는 특별감찰관 얘기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별감찰관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해 주면 내가 임명을 하겠다,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지금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이걸 지금 묶어놨다라고 하는 이런 이 주장이 있었고 그것 또한 용산의 입장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특별감찰관은 그냥 국회에서 지명을 해주면 내가 임명하겠다.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는 용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하겠다, 받지 못하겠다, 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문제와 이 결부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넘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 이런 입장을 오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랑 해석이 좀 다른데요. 네, 특별감찰관은 기존의 입장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해야 됩니다. 또 북한인권재단 연계하는 문제 그거 연계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거기서 한치도 나간 얘기가 아니다.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갖고 오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임명은 내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기존의 입장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임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일조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유죄 판결 받게 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특검이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드루킹 특검도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13번이 있었는데요. 13차례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특검 추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건데 특감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고 특검은 제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 건데요.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도 사실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고요. 특검은 더더욱 반헌법적이라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온 의혹은 뭘로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다 거짓 의혹이고 모략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사회자께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워딩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 이런 워딩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소개를 한 거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그 바통을 받아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워딩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특검까지 갔단 말이죠. 약간 논점이 일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특감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예. 특검이 결국은 답은 아니었는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보수 언론들의 그 논조들도 특검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논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기대치는 이제 특감 정도로 끝난 것 같아서 그럼 그 특감 확실한 것인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감은 임명되면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지명을 해주면 후보를 추천하면 뭐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밝혔고 이제 뭐 그렇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 문제고 그 특검 기왕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의혹이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물론 그거는 그 역할을 아마 한동훈 당대표가 할 수도 있고 야당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것이 법리에 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면 그러면 그걸 과연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재의혹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요 얘기는 특검할 때 법리를 다 맞춰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하러 특검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의혹이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대통령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의 DNA로 꽉 차 있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체질화돼 있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모들이 아무리 강변하고 주변에서 진언을 해도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안타깝게도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